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IPO 시간에는 우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버는 2019년 5월 9일 날 IPO를 한 회사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 기반의 기술 회사로 승차 서비스, 음식 배달, 소포 배달, 택배, 화물 운송,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를 대여를 해주는 회사인데요. 시작은 P2P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서비스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항공, 운송, 보트, 자율주행, 음식 배달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으로 현재 다각화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버 어플을 영상을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Uber app. Download and open the Uber app. Create or log into your Uber Rider account by entering your mobile number and then your password. Click the menu to view or edit your details at any time. In the Payment section, add or edit your payment method, including a card or PayPal account. If you have a promo code, enter it here before you ride. Select Settings to update your details, like your email address or business profile. Have a question before or after your trip? Click the Help option in the menu for answers to your questions or to report an issue with a recent trip. Now you're ready to ride. These are the available cars in your area. Where to? Enter your destination. Then double-check your pickup location. Set a new pickup location by moving the PIN or entering your address. Compare your ride options and prices, then pick the right ride for you by sliding to select your vehicle. UberX is the most popular low-cost ride. Ready? Simply tap Request and you will be paired with the closest available driver. John will pick you up in 2 minutes. He's driving a Toyota Prius. Tap the bottom of the screen for more information, like your driver's license plate number and his rating. Wow, 4.9 stars. You can call or text your driver by clicking Contact. Tap Switch and select the card or payment profile you want to use. Select Split Fare and choose your friends who you want to split the fare with. Your driver is arriving now. Just hop in and go. Every Uber ride is cashless, so when you reach your destination, just hop out. You will receive an email with your trip receipt and see a trip summary and have the option to rate your driver. Enjoy your ride. 우버의 창립일자는 2009년 3월 달인데요. 이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로는 게렛 캠프와 트래비스 칼라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합쳐서 이 회사를 창업을 하였는데요. 회사의 현재 위치는 본사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주소가 1455 마켓 스트리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사진처럼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 회사의 창립일, 창업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프로그래머였던 게렛과 기업가인 트래비스가 우버캡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머였던 게렛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머는 스텀블 오픈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한 경험이 있고요. 기업가였던 트래비스는 레드스윗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이 둘이 만나서 2009년에 우버캡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회사는 2010년 2월 달에 라이언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버의 CEO로 임명을 하였었지만 결국에는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업가였던 트래비스가 다시 이 회사의 CEO로 임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2011년도에 우버의 어플리케이션을 정식적으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회사의 서비스는 검정색 세단의 차량에 가격이 일반 택시의 1.5배나 높은 럭셔리 프리미엄 서비스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 우버X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프리미엄 서비스였던 반면에 이 우버X는 저렴한 옵션과 차종,
등록증과 보험만 있으면 누구나 모두 다 등록이 가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이 우버를 좀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는 35개의 도시에서 운영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USA Today에서 올해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우버 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우버 풀이라는 게 공유 승차 서비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승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써 우버 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우버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파리를 비롯한 뉴욕시티, 중국, 워싱턴 DC, 런던, 보스턴, 뭄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대국의 대도시들에 한해서 우버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14년 8월 달에는 우버 이츠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므로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는 중국 공유 승차 회사였던 디디에다가 중국 공유 승차 운영권을 매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디디의 지분을 약 18%가량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전 엑스피디아 CEO였던 다라라고 하는 이 CEO를 우버의 CEO로 임명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러시아, 알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런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는 싱가포르 공유승차 서비스인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고, 이 회사의 27.5%의 지분을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로 들어서 드디어 5월 달에 IPO를 하게 되고요. 상장 첫날에 주가가 7%가량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 들어서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는 맨하탄에서부터 JFK 공항까지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서는 두바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달에 우버 이츠의 인도 운영권을 줌메이트라고 하는 회사에다 매각을 한 동시에 줌메이트의 지분을 9.99%가량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에 인해서 직원을 약 3,700명가량 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3,700명이라는 직원은 그 당시 우버의 총 직원 수의 14%에 달하는 매우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5월 달에 45개의 사무실을 폐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버의 적자가 좀 더 심해지자 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폐쇄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는 식품 배송 서비스인 코너샵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을 이동을 시켜주는 서비스 수단뿐만 아니라 음식 배송까지, 식품 배송까지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포스트메이츠라고 하는 회사를 2.65 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우버 이츠의 경쟁사인 포스트메이츠를 인수를 함으로써 지분을 좀 더 수익률을 놀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버의 펀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딩을 통해서 어떠한 회사들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2010년 9월 달에 시드 머니로 퍼스트 라운드에 1.58 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2월 달에 14.1 밀리언 달러를 투자받기도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던 중에 2014년 6월 달에 피델리티라고 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투자 회사에게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2014년이라고 하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벌써 1.4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매우 유명한 투자 회사에다가 지분을 투자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2월 달에 글레이드 브룩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소프트뱅크, 도요타, 그리고 사우디의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매우 많은 돈을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더 다른 회사들에게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2019년 4월 달에는 소프트뱅크에게 추가로 1빌리언 달러를
빌리언 달러를 투자받기도 하고 2019년 4월 달에는 페이팔에게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버의 IP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상 IPO의 시작 가격은 44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IPO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하였지만 실제 IPO 시작 가격은 45달러에 시작을 함으로써 시가총액이 75.46 빌리언 달러에 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첫날 주가가 무려 7.6%나 하락을 함으로써 마감 가격이 42달러나 되었는데요. 이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것은 아마도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첫날에 투자자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버에 대한 이슈,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전문 운전사가 아닌 운전 미숙을 바탕으로 한 일반인들도 역시 운전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운전자 독립계약이 아닌 직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캘리포니아의 법률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전자들이 독립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캘리포니아의 법률로 인해서 직원으로 고용이 될 경우에는 우버의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직원의 경우에는 실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보상과 같은 비용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 운전자에 대한 세금을 지불을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비용이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버의 수익률이 낮아져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의 경우에는 바로 일부 국가와 공항에서는 우버의 서비스를 금지를 시킨다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한때 우버가 이용이 했었지만 우버가 한국에서 퇴출을 당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버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플랫폼을 만드는 동시에 우버를 퇴출을 함으로써 우버의 수익률이 성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버의 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4분기에 운전자 수가 무려 50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됐다는 통계인데요. 또 다른 통계는 바로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하루 평균 운행수가 1870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93개국에서 900개 도시에서 이 우버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는 통계이고요.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의 평균 월 수입이 약 364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40만 원이 좀 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버로 인해서 한 달에 평균 수입을 40만 원가량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의 평균 이용 비용은 바로 25.19불로 한국 돈으로는 약 한 번 사용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사실은 도시별 10km 운행 비용이 전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쿄에서 이 우버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10km당 운행 비용이 무려 40.86달러나 달하는데요. 그에 반면에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 10km당 1.57불밖에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쿄에 비해서 거의 20배가량 저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 뉴욕시티에서는 10km당 18.74달러이고 런던에서는 17.55, 싱가포르에서는 8.25,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5.64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는 이 공유경제 월간 평균 수익률을 가져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공유 경제를 통해서 월간 수익을 약 104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경제를 통해서 내놓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수익을 100만 원 정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에 우버의 경우에는 41만 원 정도, 달러로는 364달러 정도의 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에어비앤비에서 비해서 절반 이상의 저렴한 평균 수익이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균 지출 비용이,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나 아니면 불편함이 더 많이 있겠지만 우버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운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니셜 커스트라고 하죠.
초기 비용이 좀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는 바로 연도별 우버 운행수인데요. 2014년도 연도별 우버 운행수가 140밀리언 달러에 해당했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6.9 빌리언 달러로 지금 현재 우버의 운행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통계는 바로 뉴욕시티 안에서, 뉴욕 도시 안에서 평균 운행 치수를 택시, 우버, 리프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택시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운행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버의 경우에는 평균 운행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의 가장 큰 경쟁사인 리프트 역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평균 운행 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평균 운행 수가 택시를 비롯한 우버와 리프트 모두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통계는 바로 우버와 리프트 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5월달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했을 때 이 시장 점유율이 우버의 경우에는 약 71%에 달하는데요. 그에 반면에 리프트는 29%로 우버에 비해서 현재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도 미국 우버의 사용자에 대한 인구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버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나타내주는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genders라고 적혀있죠. 이 젠더는 성별을 나타내는 건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일 확률이 52%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일 가능성이 4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반 조금 넘은 사람들이 남성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ge라고 보시면은 이 우버를 사용을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자 나이 수는 바로 16세에서 24세에 속하는데 무려 전체 중에 37%나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세에서 34세는 28%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우버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익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44%로 mid 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수익이 평균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우버 서비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도심 지역에 사는지 아니면은 지방에 사는지 아니면 시골에 사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은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 46%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48%에 해당을 하고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 6%가량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의 투자 가치가 지금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와 수익 구조를 볼 생각이고요. 수익성에서는 이 회사의 현재 재무 구조를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위해서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 그리고 주가 분석을 통해서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 차트와 재무 비율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높은 편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개인 운전자와 이동이 필요한 승객을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고객의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개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서비스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요. 커스텀 라이드라고 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상 픽업 시간, 소요 시간 등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봤을 때 일반 택시와 요금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고객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용이성과 편의성을 고려를 했을 때 빠르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차량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피드백을 허용을 하는 등급 시스템으로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고객이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고,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피드백을 남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고객을 찾거나 기다려야 하는 유휴 시간이 매우 적은데요. 일반적으로 택시들은 고객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기름을 낭비해야 되는 시간이 매우 많은 반면에 우버를 사용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고객을 기다릴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유효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 또한 역시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즉시 수입이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지급 역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의 용이성인데,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가입 요건을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버 서비스를 운전자로서 등록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우리가 택시 기사로서 일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데려가면은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우버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입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제공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알림, 계획, 수입에 도움이 되는 드라이버 앱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우버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우버 라이드입니다.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이 우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운전자가 얻게 되는 수익의 전체의 25%를 우버가 수익으로 창출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그러니까 운전을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100불을 받게 된다면은, 100불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25%인 25달러를 우버가 수익을 창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우버 이츠인데요. 우버 이츠를 통해서 우버 이츠에 등록이 된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약 30%가량을 수익을 우버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버 이츠를 이용을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15%가량, 주문을 하는 음식 가격의 15%가량을 우버에다가 지불을 함으로써 우버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버 헬리콥터인데요. 이 우버 헬리콥터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뉴욕 안에서만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뉴욕시부터 JFK 공항까지 이송을 시켜주는 서비스 이용료로 현재 200달러에서 225달러를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매출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매출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이전에 설명드렸던 라이드, 우버 이동수단인데요.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우버 라이드가 2119에서 4475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 이츠 역시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183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그것의 2.5배에 상승한 527까지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 역시 수익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자율주행차까지 매출을 내고 있지만, 문제는 순수익으로만 보았을 때는 우버 드라이브가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외에 우버 이츠나 우버 라이드, 그 외 화물이나 자율주행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버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순이익이 라이드의 경우에는 2018년 3분기로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약 416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분기인 2018년 4분기에 195로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에 들어서 수익이 다시 500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던 중에 2020년도 1분기에 581로 수익이 조금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이츠 역시 순이익이 아닌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18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189를 손실을 보았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도 1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313불을 우버이츠를 통해서 손실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계획이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수익성,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싶은데요.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버가 단기 순이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총 매출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1%가량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토탈 레비뉴라고 적혀 있는 게 총 매출인데요.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1414만 7천가량 수익을 얻었었는데 2020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는 약 1113만 9천으로 매출이 마이너스 21%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영업비용인데요. 영업비용 역시 급격하게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Operating Expense라고 하는데 2019년도 기준에는 1,500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영업비용이 크게 절감을 하면서 약 1,000까지 하락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30%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영업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회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기 순이익인데요. 단기 순이익은 Net Income Common Stockholder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20%가량 급격하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버 서비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대차대조표, 밸런스 쉿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가 집중을 하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총자산, 토탈 에셋인데요. 전년도 대비 총 자산이 약 4.6%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총 부채, 토탈 라이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부채가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약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총 자본 역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2.8%가량 하락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총빚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은 total debt라고 합니다. 이 total debt의 경우는 부채와는 다르게 실제로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은 총 빚이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상승을 함으로써 약 30%가량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총 자산은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부채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빚이 우버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인데요.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될 사항은 바로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36%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버가 운영을 함으로써 영업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약 36%가량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익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상승할 수 있었지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영업 비용을 급격하게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직원들을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36%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투자 현금 흐름인데요. 투자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26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인베스팅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79였던 반면에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286만 9천으로 급격하게 투자 현금이 상승을 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현금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우버가 다른 회사들의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우버 본인의 회사에다가 더 많은 돈의
투자를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격하게 너무 빠르게 투자연금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은 신호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 현금 흐름입니다. 바로 Financing Cash Flow인데요. 2019년도에 들어서는 이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893만 9천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137만 9천으로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5%가량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하락을 한 것은 바로 이 회사가 빌린 빚을 갚았기 때문에,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또 다른 이 현금 흐름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채 발행입니다. 보시면 여기 Issuance of Debt라고 적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18만 9천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을 함으로써 262만 8천까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플러스 1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2020년도에 부채를 급격하게 발행을 시킴으로써 자산을 증거시켰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Free Cash Flow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 전년도 대비 가지고 있는 돈이 마이너스 32%가량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을 통해서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P2P 산업 성장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er-to-peer 비즈니스 산업이 바로 이 우버가 속한 산업인데요. CAGR이라고 해서 연간 성장률이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 우버가 속한 피어-투-피어 산업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이 25%나 되기 때문에 미래가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2019년 기준으로 우버의 연간 성장률이 약 2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버가 속한 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동시에 우버가 현재 그 성장성보다 더 많이 크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2019년도에 월 평균 고객이 99 밀리언 달러에 해당을 했었지만 2020년도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던 시절인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월 평균 고객이 55 밀리언까지 하락을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월 평균 고객이 절반까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지나간 시점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2020년도 4분기 대비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서는 16%로 그리고 전분기 대비 그래도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년도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년도 대비 그렇게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음식 배송 서비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밖에서 음식을 못 먹게 되자 음식 배송, 그러니까 우버 이츠를 통해서 배송 서비스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 배송 성장이 바로 128%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버 드라이브의 사용자 수가 절감을 하고 있지만 그에 동시에 우버의 음식 배송 역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버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얼만큼 더 빨리 소비자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가 바로 이 회사의 이윤에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주가 분석을 위해서 재무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재무 비율은 총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 비율인데요. 유동 비율은 1에서 2 사이였을 때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 비율부터 주가 매출, 주가 순자산 비율,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 비율들을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로는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1.44로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E 레이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었고요. PS 레이쇼의 경우에는 9.62, PB 레이쇼는 8.06, Debt to Equity 레이쇼의 경우에는 75.43이라고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비율과 다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의 재무 비율을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핀비즈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이 회사가 속한 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회사는 바로 Salesforce.co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두 번째로 높은 게 SAP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게 Shopify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우버의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 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비교를 하고 싶었던 회사는 바로 이 Shopify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Shopify의 경우에는 인터넷 커머스 회사로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나서 자기가 판매를 하고 싶은 물건들을 업로드를 시키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인데요. 이 쇼피파이가 지금 현재 이 우버가 속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산업 중에 시가총액이 세 번째로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쇼피파이와 우버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회사는 바로 리프트, 우버의 직접적인 경쟁 회사인 리프트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회사의 current ratio, 유동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동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에서 2 사이였을 때 가장 긍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버가 지금 현재 1.44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PE ratio인데요. PE ratio만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우버와 리프트 모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었고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446으로 PE 레이쇼가 비교적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회사의 주가가 거품이 많이 꼈다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S 레이쇼, 이 회사의 주가를 매출과 비교를 하는 건데 PS 레이쇼만 보았을 때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리프트가 8.99로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B 레이쇼, 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 대비 주가를 비교를 해보는 건데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우버가 8.06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하는데 부채 대비 자본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셔피파이가 14.26으로 부채가 가장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버의 지금 현재 유동 비율과 그리고 장부상 가치 대비 주가가 가장 낮긴 하지만 그 외에 PS 레이쇼나 Debt to Equity 레이쇼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리프트와 쇼피파이에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가의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4일 기준으로 우버의 현재 가격은 57.6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버가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는 2020년 3월 달이었는데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했을 때 주가가 13.71불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13.71불을 찍은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을 함으로써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64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57.60불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식 주가만 보았을 때 지지선과 저지선을 굳이 그리자면은 이렇게 지지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46불 가격의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버가 57불에 있지만 만약에 46불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지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버가 약 60불가량의 저지선을 형성을 함으로써 이 60불을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한번 투자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즈니스 모델로는 우버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P2P 이동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버 라이드, 우버 이츠, 우버 헬리콥터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윤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버 라이드만 지금 현재 이윤 창출을 하고 있고 우버 이츠나 우버 헬리콥터 그 외에
우버 자동 운행 경우에는 모두 현재 손실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매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1%나 하락을 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20%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총 자산은 4.6%로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총 부채라든지 잉여 현금 흐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동시에 지금 현재 수익성이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나쁜 거라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8%의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했을 당시에는 월 평균 고객량이 마이너스 45%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음식 배달 고객이 급격하게 상승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분석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57.6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1.44, 그리고 PS 레이쇼의 경우에는 9.62, 그리고 PB 레이쇼의 경우에는 8.06, 그리고 뎁 투 에퀴티 레이쇼의 경우에는 75.43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을 통해서 우버의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로운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